안녕하세요. 이문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코로나 검사 안 하니까 편하시죠? 엔데믹이 왔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젠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감기처럼 지나가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장대 B구역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참 지난했습니다. 지금 조합원님들께서 느끼셨다시피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나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잠깐 살펴보면은 저희도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추진위원회가 200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되고 나서 2018년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조합 방식의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어떤 역할도 못한 채 그냥 13년이 흘러가 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형태의 정비 회사가 들어와서 추진위 단계에서 대략 51억의 비용을 가져가고 그리고 관리 소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난이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래도 수월한 게 아파트의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중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일반 주거지역의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이 조금 더 어렵고요. 그 재개발 중에서도 상업지역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업지역 중에서도 시장이 껴있는 게 더 어렵고요. 시장이 껴있는데 5일장이 껴있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난이도로 어렵습니다. 장대비는 5일장이 껴있는 시장이 껴있고 오로지 상업지역 3만 평만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의 난이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13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진행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추대해 주셔서 제가 2018년 6월 30일 날 추진위원장을 앉고 나서 조합원님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약 7개월 만에 75%의 동의를 달성하고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2019년 6월 12일 날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조합을 설립한 그 설립의 조건이 구청에서 뭐였냐면 5일장을 살려라.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조합을 설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설립이 돼 있는데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왜? 5일장은 공원에 서 있어야 되니까 공원은 공원법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의 공간을 20%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상업의 공간 20%를 확보하면 저희는 거의 손해를 보고 재개발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할 때 토지의 동의가 39%였어요. 근데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의 동의는 50%를 넘기랍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조합원님들이 노력을 해주고 또 동의를 해주셔갖고 2020년 8월 30일 날 51%의 토지 동의를 통해서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8개월, 9개월 만에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설계 선정, 조합원 여러분께서 신탁사를 우리 조합 설립 총회에서 신탁 방식으로 가자고 결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조합원님들이 신탁 등기를 다 해주셨어요. 근 16일 만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진행해 온 것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이 작년 5월 26일 날 되고 나서 바로 장대 ABCD 전체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을 했고 뒤이어서 B만의 교통영향평가를 진행을 했고 바로 소방성능심의를 지난달 23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정말로
쉼없이 달려온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없고 대전에 똑같은 은행 1구역을 보시면은 똑같이 상업지역이고 시장도 없습니다. 거기는 2009년인가 8년도에 조업 설립을 했어요. 아직까지 저희랑 비슷한 규모, 저희랑 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거기보다 10년 더 지난 2019년에 조업 설립을 하고 나서 막 달려갑니다. 재건축이라고 말씀하시는 재건축 용문 1, 2, 3을 보시면 2012년도에 조업 설립을 하고 11년 만에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숭어리샘 2007년도에 조업 설립을 하고 아직 일반 분양 못했어요. 장대비는 2019년도에 조업 설립을 하고 대략 7년 만에 일반 분양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다 재건축이고요. 난이도 최고, 가장 최고인 대한민국 1위 난이도를 가진 재개발 현장에서 조합 설립하고 7년 만에 일반 분양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은 여러분의 힘을 믿고 더욱 성심껏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사자성어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집사광익입니다. 2023년도 사자성어입니다. 조합원님의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 올해 우리 조합의 사자성어에 가장 알맞는 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합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셔야지 우리의 이익을 배가하고 훨씬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광익. 근데 일부 조합원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도 정말 소음이 굉장히 커도 내부에서 우리는 소음 없어요. 입담속을 시켜서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고 서로 입단속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현장을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탁 방식이 나쁘다, 조합이 천천히 간다, 우리가 정말 피를 빨아 멀린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조합원님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말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재산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자성어 집사광익 뜻을 모아서 우리 이익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대 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2023년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4일 14시 25분 현재 장대 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전체 조합원 546명 중 141명이 금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전체 조합원 20% 이상 직접 참석하여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서면 참석 및 결의서 388명을 포함하여 총 412명이 참석하여 합법적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차 성원 보고는 안건에 대한 투표 전후에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회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사회자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합법적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며 장대 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2023년도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총회는 촬영과 속기로 총회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간에 발언을 하실 조합원님께서는 먼저 좀 거수를 통해서 의장 또는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득하신 이후에 발표를 하실 때에는 소유 지번 그리고 성함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일 총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개 안건입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상정 그리고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호 안건부터 제4호 안건까지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을 하고 각 안건별 개별 심의를 진행한 이후에 마지막에 안건 심의가 끝나고 일괄 투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회의의 끝까지 참석하시지 못하는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계실 것을 우려해서 중간 투표 개시 선언을 통해서 소중한 의결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불편하시더라도 가지고 오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안건에 대한 일괄 상정 이후에 각 안건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투표 개시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호 안건 기수행 업무 추진의건, 제2호 안건 2022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건, 제3호 안건 2022년 운영비 사용 내용 및 2023년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건, 제4호 안건 설계용역 계약 변경 추가 승인의건 이상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울러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진행위원분들께서는 투표함이 비어 있음을 조합원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밀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고 중간 투표의 개시 선언이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간에 중간 투표를 하실 조합원님께서는 입장하실 때 수령하신 투표용지로 저희 총회장 지금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그 기표대에서 투표를 진행을 하시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의 개표는 저희 현장 투표와 함께 모든 의결 그리고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순에 따라서 장대비 구역의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과 보고를 좀 보시게 되면 우선 2021년 10월 28일입니다.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신청이 있었고 22년 3월 30일 저희가 변경 심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뒤인 5월 26일에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 9월 9일 사전협의부터 시작해서 본심의가 10월 31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방성능 심의 현재 1단계를 마무리하였고 2단계 심의는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타구역 사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회의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부터 보시면 저희가 2022년 제1차 이사회의부터 1차 대의원회의를 시작으로 금일 총회를 개최하기까지 각 이사회의와 대의원회 등 저희가 각 조합에서 의결했던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도록 경과보고 내용에 보고 내용이 다 넣어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24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24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장대 B구역의 경과보고를 마치고 우리 조합의 회계와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일 회계법인에서 지난 2022년도에 결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정일회계법인의 박문석 회계사입니다.
네, 2022년 결산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결산 보고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조합원님께서는 회계가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막연히 회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불안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정비사업은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갖춰 회계 안전장치가 갖추어져서요 뭐 부실회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지금 회계를 그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회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주 쉽게 좀 나름대로 설명드리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계부 쓰시죠? 가계부 쓰실 때 수입이 있고 지출, 생활비도 지출하시고 또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는 비용도 지출하시잖아요. 조합도 똑같아요. 조합이 수입이 생기면 지출이 생기는데 두 가지 지출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생활비 쓰시는 비용이 있어요. 조합이 운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 운영비를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사듯이 저희가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쓰는 비용을 사업비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운영비와 사업비를 쓰고 얼마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드리게 되거든요. 그것만 재무제표에서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2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 많이 들어보셨죠? 손익계산서는 매출 원가, 거기서 손실 빼고 나중에 이익이 얼마서 세금을 얼마 내서 이익이 얼마다라고 나타내는 편인데요. 저희 조합은 이익이 언제 생기냐, 매출이 언제 생기냐면요,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매출이 생기는 거고요. 그때 원가를 빼고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고 이익이 얼마 남았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아직 일반 분양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용만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 비용은 조합 운영비가 손익계산서에 집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보실까요? 내용을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죠. 2억 9,800을 지출했는데요. 이 비용은요 조합의 1년 동안 지출한 금액 전체예요. 왼쪽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실까요? 급여, 상여 같은 인건비가 있고요. 지급 임차료, 회의비 등 같이 말 그대로 조합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은요 또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조합원님이 정해주신 예산 하에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계를 잘하고 하는데 막 10억, 100억 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정해주신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4억 800 정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2억 9천이 지출이 됐으니까 약 70% 정도 예산 하에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옆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옆 페이지 지금 운영비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옆에 페이지는 사업비가 집계되는 표예요. 사업비가 보면 옆에 보면 경비가 있잖아요. 저희가 한 올해 26억 정도 썼어요. 근데 이 금액이 아주 커져야 한 1조 정도 돼야 저희 사업이 끝날 거예요. 이 금액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아직 올해는 26억밖에, 작년에는 26억밖에 못 썼고요. 우선 제일 밑에 페이지를 보시면요. 112억이 돼 있는데요. 이 금액은 지금까지 조합이 설립서부터 지금까지 사업비로 쓴 금액이 112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시면 집계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계표는요. 25쪽 한번 보실까요? 그 앞 페이지 보면 25쪽을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목록표예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돈을 얼마를 조달해서 쓰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에서요. 저희 조합 살림을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자금을 저희는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입,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시공사에 입찰 보증금을 받았어요. 입찰 보증금이 차입금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 돈을 받으셔서 그동안 밀린 차입금을 갚고 그리고 미지급금 외상을 갚으셨어요. 그 금액을 보시면요. 중간에 처음에 자산이 나오잖아요. 자산 총계가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부채가 나와요. 그거는 부채니까요. 부채 총계가 200억 정도 되네요. 200억을 저희 미천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사업비로 아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20억 정도 지금까지 지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업비 지출액은 위에를 한번 보실까요? 재고자산에 110억, 아까 120억이 아니라 110억이네요. 110억을 지출하고요. 그리고 조합 운영비로 쓴 금액도 집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좀 밑을 보실까요? 밑에서 좀 위에 올라오시면 결손금이 있어요. 8억 7,900이네요. 이 금액은 조합이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합 운영비로 지출된 비용이 8억 7,900이에요. 그래서 200억을 들어와서 110억을 사업비로 쓰고 한 10억 정도 돈을 쓰니까 얼마 정도 남을겠어요? 한 80억 정도 80억 정도 남았어야 되잖아요. 그 금액은요. 위에 보시면 당좌 자산을 보니까 69억이네요. 80억 그러니까 70억 정도 남아 있죠. 80억이어야 되는데요. 10억은요. 올해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 공탁금으로 우리 설계자 소송과 관련돼서 10억을 공탁된 비용이 있어서 이렇게 10억이 빠지네요. 그래서 예금으로 약 69억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으시면요. 저희가 항상 제가 총회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아까 조합장님도 계속 말씀이시고 조합원들이 여기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하시다가 세무나 회계나 뭐 그런 쪽에 뭐 양도세, 증여세 뭐 고민스러운 면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언제든지 저희 법인에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장대비 조합은 현대건설에 400억의 입찰 보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200억을 받았습니다. 200억의 돈이 현금 70억과 공탁금 10억 해서 80억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120억을 그동안 지출해서 썼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112억이고 손해라고 보는, 손실이라고 보는 운영비, 대략 한 4년 동안 조합이 운영한 운영비가 한 8억 정도 나가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회의 자료 뒤쪽에 있는 일단 감사보고의 내용 같은 경우는 총회식자로 내용을 가름토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저희 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각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총회 책자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1호 안건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장대비 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정기총회까지 이사회 및 대의원의 심의 의결 등에 따라 추진한 업무를 근본 정기총회에서 추인받고자 제안합니다. 추인 업무 내용 인허가 관련 기반시설 설치 관련 사항, 그리고 시공자 도급 공사도급 가계약 위원회 운영 가계약 체결, 그리고 시공자 자금 차입 관련 사항,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이사회 및 대의원의 개최 의결, 세부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 사항 기수행 업무 추인건을 의결함. 일단 기수행 업무라는 것 자체가 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매번 모든 의결을 할 때마다 총회를 소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의원 회의로 위임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이사회의와 대의원회를 통해서 업체에 대한 선정 혹은 계약 업무를 추진한 내용들이 뒤쪽에 보면 장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계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경과보고 때 이사회의와 대의원 회의에서 그 의결했던 안건들이 다 나열되어 있다고 했고, 이 내용을 총회에서 대의원회로 위임한 내용들을 이행을 하고 해당 이행한 내용을 금일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안건이 제1호 안건입니다. 보시면 일단 인허가 관련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회의 자료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유성초등학교 개축 및 병설 유치원 증설에 대해서 A구역, B구역, C구역이 분담하는 내용으로 촉진계획 변경 시에 진행하는 것, 그리고 유성교
확폭해서 개설하는 것, 그리고 유성천 보행교를 신설하는 것, 구암교 확폭해서 개설을 하고 복명교 확폭 개설을 하고 보행육교를 신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 기반시설 설치 관련 사항들을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1호안건 관련을 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이러한 건의 기수행 업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존에 인허가 업무가 축진계획 변경됐습니다 보고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 평가가 완료가 되면서 교통영향 평가에서 뭐 육교를 놔라, 도로를 좀 확폭해라, 그 다음에 그 상가의 주차장을 100%만 만족하는데 150%까지 확보해라. 이건 뭐가 관련이 됐냐면 상가의 주차장을 그냥 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150%까지 확보를 하라는 얘기는 충분하게 상가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상가의 활성화를 꾀하라.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전용률이 일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총회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소방 성능 심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왜 우리 54층까지 가니까 중간에 피난층을 2개를 설치하라, 그리고 상가의 폭을 축소하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인허가를 통해서 다 완료하고 심의를 통과했다. 이런 거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추인을 조합원님께 알려드리고 요청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공자 선정을 하고서 계약 부분들이 539만 원에 2년 유예하는 건 그대로 계약했다. 9개월간의 긴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큰 틀에 대해서는 크게 유리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소소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일부 부분들, 뭐 공사 기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양보해서 대의원에 의결하신 대로 현대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보고를 드린 거. 기타 여러 가지 뭐 계약서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설계 머릿돌 AS에 대한 소송 부분들 1심에서 97억을 했는데 97억이 지금 2심에서는 다시 한번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8,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97억 대 8,700만 원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2심을 진행 중이니까 그것은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97억을 하기 위해서 공탁금 10억과 나머지 90억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합은 보증의 능력이 없으니 200억을 대납하는 현대건설한테 90억 보증을 세운 겁니다. 대신에 그 90억에 대해서는 200억을 추후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납부를 해야 되니 그 90억은 이게 해결될 때까지 납부 유예하겠다. 통상적으로 장대비의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비용은 지금 120억 정도 썼고요. 300억 이내에서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략 추산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건, 기추인 업무 말씀드렸습니다. 네. 1호안건 관련해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2호안건 심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회 책자 1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안건 2022년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2022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장대 비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사업비 예산안을 수립하여 총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3년 사업비 예산안은 차기 사업년도 예산안의 의결 전까지 준예산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불성립 시에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예산제도 중 하나로서 조합정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와 운영, 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계약상 지출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말합니다.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 내용 제한 사유와 같이 2022년도 사업비 사용 내용 및 2023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일단 첨부 서류를 잠깐하게 좀 보시게 되면 153페이지
이게 저희가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게 보시게 되면은 약 167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었고 각 항목별로 저희가 해당 용역 업무 그리고 사업 추진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서 해당 용역비들이 지출이 되거나 저희가 예산액으로 그러니까 추산액으로 잡은 것들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을 집행을 한 것이 지금 사용 내역 보시면 저희가 167억을 예산으로 잡았고 각 항목별 사용을 집행한 것은 약 30억 정도를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미사용 금액은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을 좀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2023년도 올해 예산은 우리가 얼마를 잡았느냐를 보시면 총액 약 288억 3,318만 3,305원을 2023년도 사업비 예산안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2023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 단계까지 진행을 하면서 각 받아야 할 뭐 심의나 인가에 따른 용역 비용들, 계약금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이 될 예정에 있고 보시면은 그 비고란의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추정한 금액들은 추정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계약 조건이라고 명시가 된 것은 해당 사업 단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서 해당 용역비가 집행되는 금액들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액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여도 내년 정기총회 때 올해에 저희가 사업 추진된 내용과 집행된 내용 그리고 잔액에 대해서 똑같이 오늘처럼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차기 예산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번 더 조합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예산안을 160억 잡았고요. 18.8%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60억만 잡았어야 되는데 올해 머리털 소송이 9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20억을 잡아서 160억 플러스 120억 하고 280억을 잡았고요. 올해 특히나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올해 모든 인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3월 달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시작으로 5월 달에 이제 건축 심의, 경관 심의를 내고 사업시행 인가 총 그게 나면 사업시행 인가 총회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내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사용된다면 사업의 진행이 빨라지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약속대로 5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호 안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 안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총회책자 1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호 안건 2022년 조합 운영비 사용 내역 및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2022년 운영비 사용 내역 및 장대 비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2023년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여 총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3년 운영비 예산안은 차기 사업년도 예산안 의결 전까지 준예산으로 적용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준예산이란 앞단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의 자료로 가놓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근거 도시밀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사항 2022년 조합 운영비 사용 내역 및 2023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함. 보시게 되면 앞에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15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22년도 전년도죠. 그 총회 때 예산 금액으로 잡았던 연 예산 총액이 약 4억 800만 원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고 그 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용한 금액은 2억 9,800, 약 3억 정도가 되고 미사용 금액으로 1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약 73.1%를 집행을 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뒷장을 보시게 되면 올 한 해 2023년도에 우리 조합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2022년도의 예산과 23년도의 예산을 비교표로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월 예산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월 저희가 3,400만 원은 동일하고 연예산 4억 800만 원이 동일합니다. 다만 앞에 저희가 2022년도에 지출되었고 남아있던 금액들의 증감을 고려해서 현재 2023년도의 예산의 금액을 각 항목별 저희가 증감을 적용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한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한 건 민감한 사항이고요. 조합장 급여 포함해서 월 3,400만 원을 예산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조합장 상근이사 사무 직원 급여와 사대보험, 상여금, 기타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이사회의하고 대의원회하고 기타 회의 준비비, 그다음에 각종 업무 추진, 판공비, 그리고 통신, 비품, 복리후생, 임대료 다 포함해서 월 3,400 이걸 최대한 불효불급 써서 73%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도 똑같이 월 3,400 항목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무직원의 급여가 2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판공비에서 10만 원 줄였고요. 기타 회의 준비비가 좀 남는 게 있어요. 거기서 10만 원 줄여가지고 사무직원의 급여 20만 원 올리고 똑같이 월 예산 3,400만 원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장대동 278의 2번지 소유하고 있는 박지하라고 합니다. 오늘 총회 추진을 축하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가지고 못해서 죄송한데 집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잘 된 것 같고 올해 그 인건비도 조금 상승한 것이 좀 안타까워요. 더 많이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요지는 업무 추진비하고 판공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도 업무 추진비는 몇 프로 썼는지 그거 좀 밝혀주시고, 판공비 내역을 보니까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저도 기관을 경영해 본 그런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우리 조합장님이 너무 조심스럽게 가지 않나. 판공비도 쓸 때는 써야 되고 그러는데 지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회가 되면 판공비도 써 가시면서 조합을 이끌어 가야지 되는 것이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소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저희 장대 B구역의 그 조합원님이시면서요, 장대 C구역의 공동위원장님 박지하 위원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여쭤보셨으니 말씀드릴게요. 업무 추진비가 85% 정도 썼고요. 판공비는 0% 썼습니다. 제가 1년, 2년까지는 업무 추진 판공비를 0% 써가지고 우리 감사님들이 지적사항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조합원을 위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조합에 관련된 일이 많다 그러면 제가 카드를 갖고 다니는데 그것을 쓸 수 있겠지만, 조합에 관련된 일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제 카드를 쓰는 게 낫다, 그것이 더 떳떳하다라고 해서 한 2년간은 안 썼는데,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감사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업무 추진비는 한 85% 썼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굉장히 중요한, 내년까지 관리처분 인가까지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본에 있어서 이제 이 인허가라는 중차대한 상황들이 있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조합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체 인가, 관리처분 인가를 최대한 신속하고 가장 조합원한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그 요소에 맞게 쓰고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3호 안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조합원님 계시면 거셔 주시기 바랍니다. 4호 안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원권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진행위원분들께서는 2차 성원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4호 안건 설계 용역 계약 변경 추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한 사유 건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고층 건축물 주변 강풍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검토를 위한 풍환경 평가 그리고 울산 아르노보 아파트 화재 사고와 같은 고층 건축물 화재 사고 발생 시 피난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 전 계획 설계 단계부터 초고층 대형 건축물의 재난 대응 능력의 종합적 검토하여야 하고 장대 비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및 집안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와 성능 기반 내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설계 용역 주식회사 유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축사무소와 주식회사 진양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의 아래와 같이 해당 업무를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제안합니다.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조합 정관 의결 내용 제안 사유와 같이 설계 용역 계약 변경 추가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이거 지금 전문가 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들 그동안에 그 대한민국의 사고가 워낙 많아서 지금 앞으로 짓는 건축물은 많은 안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굉장히 상승할 건데 그리고 40시간 근무 때문에 인건비도 상승할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대비의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우리 층은 180m 초고층 54층입니다. 이거에 대한 법이 2021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우리가 건축 설계 심의 전에 경관 건축 설계 심의 전에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완료해야지만이 신청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5가지 정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해라. 지금 최근에 옛날에 터키죠. 튀르키예 지진 났죠. 지진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안 돼서 다 무너진 거 보셨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조 안전과 내진 설계에 대한 정확한 설계를 진행해서 평가를 받아라라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하나 바람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들 그러면 너네가 질 건물을 모형을 만들어서 풍동 실험을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나서 평가를 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설계를 뽑을 당시에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뽑았어요. 근데 2021년 12월에 변경된 법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허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최초에 요구한 금액이 10억대 초반 이렇게 9억 5천 10억 이렇게 요구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될 조합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한 결과가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9억 5천, 9억 8천, 10억 2천 이렇게 검증이 돼서 조절을 통해서 그러면 9억 근데 500만 원은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는데 9억 500만 원의 설계 변경을 해주려고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대응을 거쳐서 오늘 총회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9억 500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희 유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오시청 본부장님과 보성 ENG 그룹의 장정문 소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요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들 왔는데요.
일단은 이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성능 기반 설계라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가 법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초건축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최초 설계사에서 제안했을 때는 49층의 이제 건축물로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걸로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촉진계획 변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54층까지 건물을 이제 상향되면서 이제 장옥이랑 이런 것도 소션 미스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가지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서 이제 54층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법적으로 충수가 50층이 넘어가게 되면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에 아까도 뭐 간단하게 말씀이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처럼 이게 그 단순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가장 중요시되는 내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토목. 저희들 이제 지하도 좀 깊이 파기 때문에 지하의 안정 영향 평가에 관련된 항목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저희들이 건물이 높기 때문에 풍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풍동 실험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그 실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얼마 전에 또 완료한 소방 성능 설계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소방 성능에 관련된 피난 안정성을 어떻게 또 확보 더 할 것이냐 그래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성능 기반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능 기반 내진 설계는 저희들이 지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촉진계획 변경을 거의 완료하는 시점에 그리고 이제 교통효율 평가를 준비하는 시점에 이 그 장대 비구역이 가지고 있는 지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반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에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크게 굴착이 들어와 가지고 땅을 이렇게 뚫어서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건축법 제48조에 이제 내진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이제 그 구토해양부령에 따라서 KSD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지방 등급이 그 S4 등급 이하가 되면 그 S4 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면 특수하게 일반적인 구조 설계보다 더 내진 설계를 강화하는 어떤 설계의 기법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기반 설계를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땅의 내진 등급이 좋았다고 하면 이건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땅의 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특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풍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동이 바람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보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바람을 부는 게 아니라 모형도 굉장히 이제 실사처는 못 만들지만 거의 한 2m, 1.5m, 2m 이상이 되는 큰 모형을 만들어서 이 사업 부지 내에 바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이 건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구조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거를 받아서 구조 해석 때 다시 첨부를 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제 그 건축물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이제 풍동 설계 금액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풍동 설계를 하려면 모형도 제작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 안전영 평가와 내진 설계에 대한 금액이 합해져서 그 금액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또 구조 쪽에서도 오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풍동 실험은 저희들 현대건설을 잘 조합원님들 선택해 주셔갖고 현대건설이 풍동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풍동 실험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어요. 풍동 실험 모형만 이쪽에서 제작을 하고 풍동 실험에 대한 풍동 실험실에서 현대건설이 풍동 실험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우리 2009년도 촉진계획 고시 내용에는 59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9층, 50층 이상이면 초고층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중간에 49층으로 바꿔서 3,000세대를 이루려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49층 저희들이 3,000세대 이루려면 대략적으로 우리 한 주동에
넓이가 75m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더니 대전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60m 이내로 해라. 경관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60m 이내로 쫙 줄였더니 몇 세대? 2100세대 나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59층에서 180m에서 밑으로 고시가 내려온 적은 없어요. 중간에 바꾸려고 했는데 75m에서 60m 이내로 줄이라고 그러니까 49층으로 하면은 2000세대 초반밖에 나오지 않아서 사업성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또 하나 소방성능심의에서 49층이라고 해도 피난층 2개 층을 만들면 꼭대기 49층 주변에 밑에는 40정대 초반하면은 우리는 2000세대에서 말고 정말 랜드마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옛날에 그럼 2009년도 50층 넘어서 180m는 찾아가자. 그래서 54층을 한 거고요. 왜 59층까지 안 했느냐? 그러면 59층까지 하게 되면 1층부터 3층까지의 천정고는 상가이기 때문에 높아야 됩니다. 그 위에 나눠보면 2m 5, 60, 6, 7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파트 층고가 너무 낮으면 시원한 개방감이 없어서 3m까지 층고를 2950으로 높이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54층에 중간에 피난층 2개, 아파트가 없는 소방에서 이제 피난, 그 화재에 안전한 피난층 2개를 맡다 보니까 제일 높은 층이 54층, 주변에 뭐 45층, 뭐 50층 이렇게 뭐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거쳐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2800세대 정도, 뭐 그럼 3000세대에서 2800, 200세대가 떨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대규모 아파트, 규모가 큰 중대형 아파트를 넓혔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줄어든 것뿐이고요. 최근에 지금 소방성능에서 피난층 1개를 만들려다가 2개를 만들으라고 하는 바람에 또 한 20에서 40세대 정도의 아파트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에서 변경 사항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선택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는 초고층으로서의 그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소방 성능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그 상업지역의, 대전의 상업지역의 은행 1구역이 지금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큰일 났다고 합니다. 8개월 걸린다. 근데 우리는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단 지금 뭐 설계 변경 일부 하면서 한 3, 4개월 만에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접수를 유성구청에 진행해서 평가 기간을 거쳐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조 쪽 나오셔가지고 금액의 산정에 대해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9억 5백이 나온 이유, 대략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것은 검증은 했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2개 피난층이 생기면 한 40 몇 세대 없어져요. 40 몇 세대면 한 300억 날라갑니다. 매출로 300억이고 뭐 그 안에 투입 비용 없기 때문에 200억 날라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스카이라인을 좀 조정해가지고 그게 날라가는 아파트가 뭐 한 20세대 정도, 20세대 쪽에서 언저리에서 날라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저희 아파트 전체 총 규모는 2831세대가 아니라 2700 뭐 80, 90 이런 정도, 총 물량은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평의 물량은 한 10개에서 20개 더 늘어납니다. 20개 정도 더 늘어나죠. 대형평의 물량이. 마이크. 구조 분야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보성 ENG 그룹의 장종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및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같은 경우는 외부 위탁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위탁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가 수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일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진 성능 기반 내진 설계의 경우는
저희가 원래 하는 설계 이외에 저희 집안에 맞게 가상으로 지진파를 선정을 해서 실제로 지진을 일으켜보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진행되는 설계보다 더 상향된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제3자 검증이라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지응답 해석이라는 부분을 수행하는 비용을 합쳐서 최종 9억 500만 원으로 금액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